이번 이야기는 실화, 트라우마로 악몽이 되어버린 지. 밤에 쓰면 무서울까봐 아침에 글을 씁니다. 제가 어렸을 적 겪었던 기묘한 얘기를 써볼까 합니다. 기묘하기보다 우리 가족 네 식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이야기죠. 전 미신을 믿지 않으나 이때 이후로 미신을 믿습니다. 제가 막 중학교에 올라갈 때 집이 좀 힘들어져서 도심지 아파트에서 외곽 지역 주변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군부대 근처였고 산에 주택들을 밀집해 지어놔서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곳에 집을 구하셨고 저희 가족은 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지역이라서 구불구불한 언덕도 많은 동네였어요. 그 언덕쯤에 저희가 이사갈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언덕 높은 곳에 위치했고요. 집 앞으로는 산이 보였고 그 집 뒤로는 언덕이 깎여진 절벽이라 수풀림이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모기와 벌레들이 들끓었습니다. 주택인 그 집은 넓은 마당이 있었어요. 그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아주 크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키우는 나무라고 했고요. 아주 오래돼 보였어요. 아무튼 정작 주거지는 작은데 마당은 그 주거지보다 1.5배 넓었습니다. 주거지인 주택 건물은 몇 평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어렸던 저와 동생은 이 집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어린아이인 남동생은 그 다른 집을 가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집 계약을 했으니 어쩔 수 없었고 우리 집이 힘들어져서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갔을 때 마땅한 집들이 다 없어서 이 언덕 위에 있는 집으로 이사 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 집은 좀 추웠습니다. 뭔가 휑했고요. 따뜻한 느낌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은 이사를 했고 아빠, 엄마, 중학생인 저, 어린 남동생, 그리고 키우던 햄스터 한 마리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별일이 없었어요. 그때 저희 집은 천주교여서 방마다 십자가도 걸어놓고 거실과 안방에 성모 마리아상도 두었습니다. 집 구조는 거실, 부엌, 화장실, 안방, 방 2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방 2개 중 하나는 저와 동생의 공부방을 만들었고 다른 방은 침대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동생이 묵는 침대방은 여름에 더 차갑고 겨울에 엄청나게 추웠어요. 이사를 간 첫 해는 그 방 온도를 잘 몰라서 그렇게 동생과 제가 침대방으로 지냈습니다. 첫 해 말고는 이 방이 너무 춥고 쌀쌀해서 그냥 창고로 썼어요. 잠은 부모님과 같이 잤어요. 그냥 좀 쌀쌀하면 집 전체가 쌀쌀하고 추우니까 보일러를 올렸고 그랬었는데 여름에도 엄청 춥더라고요, 그 방이. 그리고 그 방에서 자면 겨울에 너무나 추워서 볼이 얼어서 빨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와 동생을 보고 아침마다 얼굴이 왜 그러냐고 했죠. 저희는 어려서 몰랐는데 겨울에 그 방에 누워서 숨을 쉬며 입김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입김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동생과 그걸로 신기해하며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 집으로 이사한 3개월 후 키우던 햄스터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햄스터를 공부방에서 키웠는데 햄스터가 온몸이 경직된 채 굳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발견은 엄마가 했고요. 저희가 어리니까 엄마가 저희 못 보게 햄스터를 처리했다고 하셨습니다. 왜 햄스터가 죽었냐고 물으니 얼어서 죽은 것 같다고 했어요. 실내에서 키우던 햄스터가 얼어 죽다니. 그때 저희는 집이 추워서 햄스터가 살지 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랑 동생이 아팠습니다. 남동생은 화학체질이 돼서 툭하면 커피를 줄줄 쏟는 애가 되었고 저는 잘 체하거나 그랬습니다. 이런 적도 있었어요. 엄마가 새벽에 화장실 가는데 저랑 동생이 자고 있던 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 보니 제가 고열에 땀을 뻘뻘 흘리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놀라서 땀 닦아주며 저를 병간호했었대요. 전 그때 기억하라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게 아팠었나 싶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게 되셨어요. 원래 엄마는 가정주부셨는데 집이 너무 어렵게 되었다며
엄마도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랑 동생은 집에서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가끔은 저녁 늦게까지 집에 둘이 있으니까 애들 둘이서 저녁에 라면 끓여 먹고 하루 종일 하는 거 컴퓨터 오락이 있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어린 저와 동생을 남겨둔 게 미안하셨는지 말티즈 강아지를 얻어와 주었어요. 그 강아지는 어린 개는 아니었고 벼룩시장에서 분양내놓은 강아지였습니다. 2년 정도 된 강아지고 그 강아지는 저희랑 잘 어울렸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강아지는 항상 저랑 동생에게 붙어 있었어요. 그 집에서 다른 곳은 안 갔습니다. 원래 강아지가 그러는 건지 몰라겠는데 어릴 때부터 키웠던 것도 아니고 남의 개를 데려다 놓은 건데도 저희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일 나가시고 저희가 학교 간 사이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개집에 들어가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떨고 있어서 저희가 와도 막 뛰어나와 반겨주지도 않고 저희가 꺼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 개가 온 지 2개월이 흘렀으나 강아지가 죽었어요. 갑자기 시름시름 앓고 꼬리를 계속 다리 안쪽으로 말고 밥도 안 먹고 해서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수의사쌤은 그냥 감기라고 하고 주사를 놔줬어요. 하지만 강아지는 하나도 안 나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수의사쌤은 이상하다 하시면 또 주사를 놓아주시고 내일도 차도가 없으면 꼭 병원 데리고 오라고 강아지가 입원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날 동물병원에 갔다가 집에 온 강아지는 갑자기 토를 했고 새벽에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강아지가 계집에 싸늘하게 죽어있더라고요. 어린 저와 제 남동생은 울고 부모님이 묻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강아지를 처음 키워봤고 정이 얼마 안 들었던 강아지가 떠나가자 저희 집은 또 강아지를 길렀습니다. 강아지를 3마리나 길렀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들이 다 죽었어요. 그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계속 분양한 게 아니라요. 첫 번째 강아지가 죽고 나서 두 번째 강아지까지만 분양을 했고 세 번째는 친척분이 임신을 해서 대신 키워준다고 했다가 그렇게 됐고요. 그 후로 강아지가 죽어나가는 걸 3번이나 본 후 전 다시 강아지 안 키우게 됐습니다. 강아지들이 죽은 건 이유가 딱히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가지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여름에 동생이 갑자기 울면서 집 안으로 뛰쳐들어왔는데 눈이 눈탱이 방탱이가 되었어요. 이마와 눈에 두드러기가 나서 얼굴이 다 찌그러져 있었어요. 엄마가 놀라서 동생을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응급실에서 집에 꽃이나 나무 같은 거 키우냐고 묻더라고요. 무화과 나무 키운다니까 무화과 나무 알레르기라고 하고 약 처방 받고 그랬습니다. 약을 며칠 먹은 동생은 다시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화약체질로 변해갔죠. 중학생인 저는 비실비실하고 뭔가 계속 아팠습니다. 학교도 빠지고 그 집에 계속 누워있어야 했죠. 그럴수록 더 몸이 아픈 기분이 들었어요. 어린 남동생은 잘 우는 아이가 되었고요. 내성적 여지고 툭하면 울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학생인 저는 곧 고등학생이 되어서 종합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종합학원을 다니면 시험기간 땐 밤 12시에 마치게 되거든요. 그때 시간 되면 마을버스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마을버스를 놓친 적이 있어요. 마을버스를 놓치면 언덕을 걸어서 올라가야 해요. 빠른 걸음으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좀 느슨하게 걸으면 20분이고요. 저는 그 15분 동안 자정쯤에 언덕을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가로등이 있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무서웠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동생 보고 내려오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야근을 하시며 집엔 남동생 뿐이었으니까요. 남동생도 많이 어린데 제가 넌 남자니까 괜찮아 하면서 엄청 사정했죠. 남동생은 그때마다 싫다고 하다가 결국에 언덕 내리막길을 뛰어서 내려와주고 그랬거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시험기가 종합학원을 끝마치고 나오니까 마을버스 시간은 끊겼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불렀죠.
그날따라 동생이 너무 내려오기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날따라 너무 무서워서 제발 한 번만 누나 데려와 주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동생이 귀신을 봤었어요. 동생은 제 사정에 못 이겨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문 근처에 어떤 남자가 삽을 들고 쭈그려 앉아 있었대요. 성인이 된 동생은 아직도 이 기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딱 봐도 사람이 아니란 걸 동생은 알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남자 눈이 너무 무서웠대요. 분노에 가득 찬 눈빛 같았대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다시 혼자가 되니까 남동생은 재빨리 대문을 박차고 열고 뛰어서 저 있는 곳으로 와줬습니다. 그날 동생이 울면서 언덕을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집 앞 대문에서 어떤 남자를 봤는데 귀신 같다고 엉엉 울면서 말해줬어요. 진짜 그때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미안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보니 야근이신 부모님은 집에 못 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귀신 봤다는 말 믿지도 않으셨고 귀신이 어디 있어 하시며 얼른 자라고만 하셨어요. 저랑 동생은 둘이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동생이 말하던 곳에 그 남자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은 너무 무서워서 집 안에 들어가서 꼼짝 않고 있었어요. 동생이 이 헛것을 본 게 저희 집의 전초였습니다. 이후로 집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햄스터와 개들이 죽어나간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직장인이 되신 엄마, 야근도 하시게 되어서 일요일이며 저희 집 성당을 다니는데 어머니는 성당을 안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성당을 안 다니시니까 어린 저희들도 자연스레 안 가게 되었고요. 그 당시 저희는 주일 학교를 다녔는데 정말 매주 가는 걸 귀찮아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 가니 우리도 안 가게 됐어요. 엄마도 안 가니까 우리도 안 가겠다고 이렇게 계속 졸라대면서 이러면서 주일 학교를 쬐습니다. 우리가 주일 학교를 안 가도 엄마는 피곤하셔서 주말에 잠만 주무셨죠. 그리고 아빠는 악몽을 엄청 꾸셨어요. 뭐에 자꾸 쫓기는 꿈을 꾸신다고 했었습니다. 악몽을 너무 꾸셔서 옆에서 엄마가 깨워주셔서 일어났대요. 원래 천주교 신자가 아니셨던 아버지는 어디서 구하셨는지 달마도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벽에 달마도를 쫙쫙 붙이셨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요. 집안꼴이 장난 아니었어요.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는데 그 앞에 향초가 피워지고 벽엔 달마도가 쭉 걸려있는 상이었죠. 그땐 이상하게도 엄마랑 아빠가 부부싸움도 많이 하셨습니다. 종교 문제로도 싸우셨죠. 천주교와 불교. 결론은 엄마가 지었어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는 미신에 엄마는 불교를 따르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과 십자가들 다 치워버리셨고요. 다 한데 모아서 박스에 넣어 성당에 갖다 줬습니다. 그렇게 강아지들이 그렇게 다 죽어버리고 동생의 헛것을 계속 보고 제가 시름시름 계속 아프고 이러던 중 어느 날 아버지가 사라지셨습니다. 엄마랑 어린 동생과 저는 울고 불며 아버지를 찾아다녔죠. 엄마는 화장대에서 아빠의 유서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때 어린 저희에게 엄마가 말씀을 안 하셨지만 아빠가 자살하러 가신 거였어요. 계속 돈을 벌어도 일이 안 됐고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해도 어떤 투자를 했는데 그게 사기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유서를 쓰고 떠나셨대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감이 들었어요. 이게 어쩌면 아빠가 마지막 전화일지도 몰라. 그런 느낌. 그래서 엄마랑 저와 남동생이 아빠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떠나지 말라고, 우리 남겨두고 떠나지 말라고 엄청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수화기 너머로 엉엉 우셨어요. 우리 아빠가 괜찮다고, 돈 없어도 아빠만 있으면 된다고, 제발 나쁜 생각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프네요. 결국 아버지는 다음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사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후로 바로 이사를 했어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빠졌습니다. 다른 집도 바로 찾았고요. 그 전 집보단 더 평수가 작았지만 언덕이 있지도 않았고 햇빛도 잘 드는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 집에서 2년 동안의 일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무당을 찾아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당을 찾아갔다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집이 뭔가 있었겠죠. 아무튼 지금 현재는 이상한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 집 이후로 절대 강아지나 고양이, 햄스터 등등을 절대 동물을 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가족이 불교를 믿고 있고 달마도를 항상 걸어둬요. 심적 안정이 느껴졌어요. 저랑 동생은 성인이 되었고 우애가 좋습니다. 부모님 두 분도 건강히 계시고요. 이때처럼 야근을 하시지도 않으시고 내 식구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쓰면서 혼자 막 무서워하고 소름도 돋고 그랬네요. 그리고 이 집과 언덕은 제 트라우마가 된 것 같습니다. 전 가끔 악몽을 꾸면서 이 집이 나옵니다. 트라우마가 형성되어서 그런지 꿈은 항상 반복이 됩니다. 꿈 내용은 항상 동일합니다. 대문 말고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거예요. 주택이었던 그 집은 현관문이 전형적인 주택 현관문인 형태라서 두꺼운 불투명 유리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누군가 오면 실루엣이 비친 그런 문이었거든요. 그 누군가가 계속 바뀝니다. 사람일 때도 있고 짐승일 때도 있어요. 한 명일 때도 있고 여러 명일 때도 있어요. 그런 악몽을 계속 꿉니다. 이 악몽 꾼 날은 기분이 너무 더러워져요. 저는 꿈속에서 절대 그 현관문을 열지 않아요. 누가 와도요.